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올랜도 대 보스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올랜도는 하프코트 수비 전환 시 1차 압박이선 헬프 삼성 커버의 3단 구조를 완벽히 유지하며 상대의 전술 흐름을 차단한다. 프란츠 바그너는 스크린을 타는 선수를 미리 읽어내 프리로테이션 형태로 빠르게 커버의 공간을 최소화한다. 이는 반응형이 아닌 예측형 수비로 팀 전술 정체성을 완성하는 핵심 포인트다. 타이어스 존스는 템포 조절의 중심으로 하프라인에서 공격 방향을 정확히 읽고 볼 배급을 주도한다. 웬델 카터 주니어는 골밑에서 강한 몸싸움으로 리바운드를 장악하며 세컨드 찬스 득점을 만들어낸다. 수비 성공 후 빠른 전환으로 트랜지션 공격의 완성도가 높고 스페이싱 유지력이 탁월하다. 홈 경기에서는 에너지 레벨이 높아 상대 템포를 초반부터 끊어낸다. 또한 세컨드볼 집중력이 뛰어나 경기 후반에도 흐름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공간 예측형 수비와 골밑 리바운드 장악이 결합되며 경기의 리듬을 완벽히 통제한다. 결국 전체적인 밸런스 유지력과 집중도가 높은 팀이다. 보스턴은 데릭 화이트와 프리차드의 백코트 조합으로 빠른 템포 전환을 시도하지만 세트 플레이 완성도는 낮다. 프리차드가 볼을 오래 끌며 공격 흐름이 막히는 구간이 자주 발생한다. 니미아스 퀘이타는 피지컬은 좋지만 로테이션 속도가 느려 공간 대응이 늦다. 수비 리바운드 이후 전환 속도는 빠르지 않고 미드레인지 선택에서 불필요한 시도가 많다. 하이포스트 스크린 전개는 정교하지만 코너 수비 대응이 느려 상대 외곽에 노출된다. 올랜도의 프리로테이션 수비가 작동하면 공격 루트가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페인트존 공방에서도 상대 인사이드 힘을 이겨내기 어렵다. 특히 세컨드 찬스 실점이 누적될 때 경기 흐름이 급격히 기운다. 결국 공격 루트 다양성이 부족해 중반 이후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다. 리듬을 잡지 못하면 외곽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올랜도는 예측형 수비와 리바운드 장악력으로 경기의 흐름을 조기에 잡을 것이다. 보스턴은 빠른 템포를 시도하겠지만 인사이드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존스의 볼 배급과 바그너의 커버 능력이 살아나면 흐름이 완전히 홈 쪽으로 쏠릴 전망이다. 보스턴은 중거리 선택이 많고 효율이 낮아 리듬이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안정된 수비와 공간 통제가 가능한 팀이 유리하다. 두 번째 경기 멤피스 대 오클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멤피스는 자 모란트를 중심으로 빠른 트랜지션을 전개하며 초반 압박 농구를 펼친다. 모란트는 속공 리드 패스와 돌파로 초반 분위기를 이끌지만 볼 점유가 과도해 공격 리듬이 단조로워진다. 제일런 웰스는 외곽에서 슛 밸런스가 뛰어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백코트가 흔들린다. 조크 란데일은 페인트존에서 몸싸움은 강하나 세컨드 찬스 득점 개입이 부족하다. 결국 초반 빠른 템포는 유지되지만 후반 리바운드 집중력이 떨어지며 세컨드 득점이 사라진다. 홈에서의 공격은 활발하지만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 실점이 누적된다. 특히 하프코트 수비 시 상대 스크린 대응이 늦어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하이로 전개에 약해 하르텐 슈타인 마이너스 홈그랜 조합을 막기 어렵다. 결국 인사이드 힘의 격차가 후반 들어 체감될 가능성이 크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면 승산이 급격히 낮아진다. 오클라호마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경기 리듬을 주도하며 하프코트 중심의 짜임새 있는 공격을 구사한다. 알렉산더는 돌파 후 킥아웃 패스로 코너 3점을 창출하고 팀 전개를 빠르게 이어간다. 하르텐 슈타인은 정교한 스크린과 하이로 세트 전개로 공격의 축을 세운다. 홈그레는 링 근처 피니시와 미드레인지 점퍼를 겸비해 완성도를 높인다. 하르텐 슈타인은 리바운드 집중력과 세컨드 찬스 득점 능력에서 리그 상위권이다. 수비에서는 로테이션 속도가 빨라 상대의 돌파를 조기에 차단한다. 공격 밸런스가 안정되어 템포 조절이 자유롭고 후반 클러치 구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리바운드 장악과 세컨드 득점의 균형이 완벽하다. 이 조합은 후반 승부처에서 경기 흐름을 지배할 이상적인 구조다. 특히 홈그랜의 높이는 멤피스 인사이드 라인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멤피스는 모란트 중심의 속공 전개가 강점이지만 리바운드 약점이 치명적이다. 오클라호마는 하이로 전개를 통해 인사이드와 외곽을 동시에 공략할 것이다. 하르텐슈타인의 세컨드 찬스 득점이 경기 리듬을 완전히 가져올 전망이다. 멤피스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홈그렌의 림 보호 능력이 빛날 것이다. 공간 점유와 리바운드 밸런스에서 오클라호마가 확실히 우세하다. 세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대 디트로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드러먼드는 페인트 존에서 리바운드 장악과 박스아웃으로 팀의 골밑을 단단히 지탱한다. 그는 세컨드 찬스를 통해 경기 흐름을 안정시키며 수비에서도 확실한 중심축 역할을 한다. VJ 엣지콤은 코너와 사이드라인을 오가며 킥아웃 패스를 받아 속공의 속도를 높인다. 도미닉 발로우는 헌신적인 수비로 팀 밸런스를 유지하지만 하프코트 공격에서는 볼 순환이 느리다. 오프볼 스크린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공격 루트가 단절되는 약점을 가진다. 전환 속도는 빠르지만 클러치 구간에서 옵션이 제한적이다. 리바운드 우세에도 불구하고 후반 득점 효율이 떨어지는 흐름이 잦다. 결국 골밑에서는 강하지만 창의적인 득점 루트가 부족하다. 볼 흐름이 막히면 세컨드 찬스 의존도가 높아진다. 후반 들어 상대의 압박 수비에 쉽게 리듬이 끊기는 모습이다. 디트로이트는 케이드 커닝햄이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의 중심을 잡는다. 그는 더블팀이 붙기 전 타이밍에 백도어 킬패스를 찔러넣는 감각이 탁월하다. 토바이어스 해리스는 엘보 지역에서 미드레인지와 컷신을 활용해 득점을 만든다. 제일런 두레는 리바운드와 하이포스트 핸드오프로 공격 연결의 중심을 맡는다. 커닝햄의 리듬에 따라 팀 전체 템포가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해리스와 두렌의 조합은 하이로 세트에서 완벽히 맞물려 득점 효율이 높다. 수비에서도 두렌의 박스아웃과 해리스의 로테이션으로 세컨드 실점을 최소화한다.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 커닝햄의 킬패스 감각이 살아날수록 공격 루트가 다양해진다. 트랜지션 속공 전개 능력도 뛰어나 경기 흐름을 빠르게 바꾼다. 결국 템포 조절과 공간 활용 능력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필라델피아는 리바운드 우세를 바탕으로 버티겠지만 전환 속도가 느리다. 디트로이트는 커닝햄의 킬패스 타이밍과 해리스의 컷신으로 수비를 흔들 것이다. 두렌의 하이포스트 연계가 매끄럽게 이어지면 경기 흐름은 원정팀 쪽으로 기운다. 필라델피아는 후방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반전 여지가 적다. 결국 킬패스 감각과 전환 효율에서 디트로이트가 앞설 전망이다. 네 번째 경기 골든스테이트 대 인디애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커리의 오프 더 볼 움직임과 드레이먼드 그린의 스크린 플레이가 공격의 핵심이다. 그린은 커리에게 순도 높은 3점 찬스를 만들어주는 결정적 연결골이다. 버틀러는 클러치 구간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으며 미드레인지 풀업으로 경기 흐름을 바꾼다. 하이포스트 킥아웃과 코너 스페이싱을 활용한 다층적 공격 전개가 강점이다. 트랜지션 밸런스가 안정되어 있으며 세컨드 찬스 집중력도 높다. 외곽 슈터들의 움직임이 살아나면 인디애나 수비를 흔들 수 있다. 수비에서도 스위치 전환이 빠르고 백코트 압박이 강하다. 공격 구조가 단단해 리듬이 끊기지 않는 전형적인 공간형 팀이다. 특히 커리 마이너스 그린 조합은 여전히 공격의 중심이다. 홈에서의 에너지와 슛 감각이 동시에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인디애나는 셰퍼드와 네스미스를 중심으로 외곽 공격 비중이 높지만 흐름이 일정하지 않다. 두 선수 모두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제한적이라 스위치 수비를 상대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오비 토피는 활동량이 많지만 리바운드와 수비 커버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하프코트 전개 시 볼 순환이 정체되면 슛 셀렉션이 불안정해진다. 수비 전환 속도도 느려 커리의 트랜지션 공격에 쉽게 노출된다. 세컨드 찬스 허용률이 높아 후반 피로 누적 시 실점이 늘어난다. 공격에서의 효율은 있지만 수비 밸런스가 불안정하다. 외곽 의존도가 높아 리듬이 끊기면 반전이 어렵다. 결국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면 승부를 이어가기 힘들다. 세컨드 찬스 실점이 누적될수록 경기 흐름은 단조로워진다. 골든스테이트는 스크린 이후 선택이 명확하고 공격 전개가 정교하다. 인디애나는 외곽 의존도가 높아 리듬 유지가 어렵다. 그린의 스크린과 커리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전망이다. 세컨드 찬스와 리바운드 집중력에서 골든스테이트가 확실히 앞선다. 결국 공격 완성도와 세트 실행력의 차이가 승패를 가를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세크라멘토 대 미네소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는 드로잔과 라빈 중심의 미드레인지 전개를 구사하며 하프코트에서 강점을 보인다. 드로잔은 1대1 풀업 점퍼로 득점을 창출하고 라빈은 속공 돌파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사보니스는 엘보 지역에서 핸드오프 전개로 공격의 중심을 맡는다. 그러나 압박 수비를 받으면 패스 타이밍이 늦어 공격 루트가 단절된다. 미드레인지 의존도가 높아 외곽 슈팅이 막히면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수비 전환이 느려 트랜지션 대응이 약하다. 리바운드 집중력도 불안정해 세컨드 실점이 잦다. 홈 경기에서도 전환 수비와 로테이션이 완벽하지 않다. 결국 인사이드 대응력과 체력 유지가 관건이다. 공격력은 있으나 흐름이 끊기면 반전이 어렵다. 미네소타는 볼순환 속도가 빠르고 1.5초 이내 패스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에드워즈는 드라이브인 이후 킥아웃으로 외곽 찬스를 만들어낸다. 랜들은 미스매치 상황에서 포스트업 득점을 책임지고 고베어는 림 근처 피니시로 완성한다. 이 세 명의 조합은 하프코트 전개에서 이상적인 삼각 구조를 형성한다. 수비에서도 로테이션 간격이 촘촘해 상대 미드레인지 루트를 조기에 차단한다. 트랜지션 속도 역시 빠르며 볼순환이 정체되지 않는다. 세컨드 찬스 집중력이 높아 공격 리듬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 에드워즈의 폭발력과 고베어의 수비력이 균형을 이룬다. 후반 클러치 구간에서 고베어의 존재감은 결정적이다. 결국 미네소타는 볼 움직임의 유기성과 수비 완성도로 승부하는 팀이다. 세크라멘토는 개인기 중심의 공격이지만 미네소타는 패스 리듬이 완벽하다. 볼 순환과 세트 플레이 완성도 차이가 경기의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미네소타는 에드워즈 랜들 고베어의 조합으로 하프코트를 장악할 전망이다. 세크라멘토는 공격이 막히면 리듬이 끊겨 수비 부담이 커질 것이다. 결국 조직력과 밸런스 면에서 미네소타가 확실히 우세하다. 6번째 경기 창원 LG 대 부산 KC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창원 LG는 아셈 마레이 중심의 인사이드 전개로 리그 정상급 골밑 지배력을 보여준다. 마레이는 강력한 포스트업과 리바운드 장악으로 팀 공격의 기반을 만든다. 유기상은 외곽에서 안정적인 3점 슈팅으로 수비를 넓히며 공간을 만든다. 칼 타마요는 폭발적인 돌파로 하프코트에서도 활로를 찾는다. 이 세 명의 조합은 인사이드 마이너스 외곽 밸런스를 완벽히 이룬다. 마레이의 스크린 이후 롤링과 타마요의 컷이는 수비 간격을 무너뜨린다. 리바운드 점유율이 높고 세컨드 찬스 득점이 꾸준하다. 수비에서도 박스아웃 집중력이 좋아 골밑 실점이 적다. 홈에서 템포 조절이 뛰어나 경기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다. 결국 인사이드 중심의 공격 운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든다. 부산 KCC는 빠른 트랜지션을 지향하지만 하프코트 전개 완성도가 부족하다. 최진광이 볼을 전환할 때 템포가 끊기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윌리엄 나바로는 페인트 존에서는 강하지만 푸서크가 느리다. 드완 에르난데스는 외곽에서의 시도는 많지만 성공률이 일정치 않다. 수비 리바운드 약점이 있어 마레이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타마요의 돌파를 막기 위한 헬프 타이밍이 늦어 수비 간격이 흔들린다. 공격에서는 빠른 템포가 끊기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세컨드 유닛의 기여도도 낮아 후반 체력 부담이 크다. 전환 수비에서도 조직력이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리듬이 무너지면 대응력이 떨어지는 구조다. 창원 LG는 인사이드 장악과 외곽 효율이 모두 안정적이다. KCC는 트랜지션 공격이 막히면 루트가 단조로워진다. 마레이의 골밑 존재감과 타마요의 돌파가 수비 라인을 흔들 전망이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LG가 확실히 우세하다. 결국 밸런스와 효율의 싸움에서 홈팀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